이런 압축 강의 물권법 하고 있고요. 그중에 총론 중에 물권 변동론 하고 있습니다. 자, 물권 변동 중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원칙, 공시원칙, 공신원칙, 채권행위, 물권행위 관계, 그 다음에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186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187조 이런 것들까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등기죠. 등기를 다이렉트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냥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 등기와 관련된 거예요. 자, 등기가 뭐냐? 등기법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민법에서 나올 수 있는 등기와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 이거 이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보존등기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 등기부를 창설하면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존등기가 민법에서는 이중으로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돼요. 이걸 중복등기라고도 합니다. 자, 이중 보존등기 또는 중복등기는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야. 이 경우에 등기법에서는 이런 중복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이 이런 기준에 따라서 등기부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등기법에서는. 근데 그 등기법에 있는 내용은 어떤 등기가 유효한 등기냐를 따지지 않아요. 형식적인 기준을 만들어놔서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반면에 민법에서는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냐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대법원은 제일 먼저 표제부를 봅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현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의 부동산 현황과 등기부 표제부를 비교해서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등기만 유효 이렇게 봅니다. 그게 표제부 이중보존 등기예요. 그런데 표제부로 판단이 불가한 경우 그럼 사항란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사항란은 권리가 기재가 돼 있고요. 두 개가 있어요. 갑구하고 을구가. 그 중에 소유권이 등기된 게 갑구야. 요 갑구를 가가지고요. 최초 소유권 등기 명의인 이게 보존 등기 명의인 이걸 비교해요. 그래서 만약에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해요. 무조건. 반면에 보존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이게 문제야. 하나의 등기부에는 보존 등기가 갑으로 돼 있고 또 하나의 등기부에는 보존 등기 명의인이 을로 돼 있을 때 이렇게 다를 때 원칙 선등기 원칙 먼저 이루어진 등기 원칙 단 선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후등기 이렇게 돼요. 원칙 선등기 예외 선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후등기가 유효 이렇게 딱 그렇게 이중보존 등기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자, 중요한 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일단 그림을 통해서 가등기 어떤 건지부터 가등기 어디 사라졌네? 아이고야 사라졌네. 에잇 죄송합니다. 자, 가등기는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했어요. 근데 등기는 6월 10일 날 넘겨받기로 했어요. 등기는. 그러면 을은 6월 10일 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문제가 생겼어. 4월 10일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네? 그러면 을은 6월 10일이 되더라도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련된 게 가등기예요. 즉, 요 6월 10일 발생하는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걸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장래 발생하는 물권, 즉 소유권 취득을 일으키는 청구권이 되죠. 그죠? 을의 입장에서 보면 1월 10일 날 계약을 했는데 6월 10일 발생하잖아요. 즉 장래 발생하는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청구권. 그 순서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미리 확보. 여기서 요 순서, 미리 확보, 이거를 보전이라고 불러요. 이런 등기를 가등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하려면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장차 발생해야 돼요. 가등기 하려면. 그러니까 물권 변동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물권적 청구권, 이건 가등기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부동산 매수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또는 정지권 권리,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줄게, 35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줄게, 부동산 예약 완결권, 이런 것들이 가등기 할 수 있는 거고요. 물권적 청구는 가등기가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 효력 간단해요. 자, 아까 그 그림 1월 10일 날 매매하면서 의뢰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놨어요. 설령 갑이 4월 10일 날 병한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을은 괜찮아요. 순서를 미리 확보해놨기 때문에. 다만 의료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즉 가등기만으로는 물권이 변동되질 않아요. 그거를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갑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중매매. 그걸 을은 저지를 못해요. 또 가등기인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쫓아가서 왜 세치겠냐고 따지지도 못해요. 자, 가등기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즉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의 처분 행위를 막지 못한다. 제3자에게 따지지 못한다.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에게 따지지 못한다. 그죠? 또 뒤에서 보는 추정력이라는 것도 없어요. 가등기에는. 가등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추정력이라는 것도 없어요. 추정력. 추정력은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본등기에 부여되는 힘입니다. 따라서 가등기는 추정력도 없습니다. 다만 이 가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면 당연히 회복 등기할 수 있고요. 이건 뭐 가등기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등기든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면 회복 등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넘겨줘요. 뭘로? 부기등기로. 가등기가 등기 순위번호가 2번이다. 그럼 부기등기로 2의 1 이런 식으로 가등기상의 권리를, 가등기 및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가 확보되어 있는 이전등기 청구권을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등기의 가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가등기만 되어 있을 때 효력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본등기를 한다. 1월 10일 날 가등기가 되어 있었다. 4월 10일 날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6월 10일 을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본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하는가? 당연히 갑에게 해야죠. 을은 갑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설령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제3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 즉 전소유자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갑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고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병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병이 아니라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서가 소급을 해요. 순위가 소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을이 소유권 등기 순서가 병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제3자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직권 말소. 세 번째,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당연히 6월 10일 날 취득을 하죠. 다시 말해서 가등기는요,
본등기 했을 때 그 본등기 순위를 소급시키는 것이지 본등기의 효력까지 소급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본등기 효력에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합니다. 기억 본등기 청구 상대방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가. 니은 순위가 소급한다. 그래서 가등기와 제3자 등기, 본등기 사이 제3자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디귿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테 발생하고 소급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정확하게 숙지합니다. 나머지는 다 나중에 문제풀이하면서 살짝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세 번째, 등기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등기법에서 공부하시게 돼요. 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그 등기가 다 유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을 보다 보면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등기의 유효요건, 등기의 효력 요건이란 걸 보시게 됩니다. 문제는 등기가 그 유효요건, 즉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등기는 무효 등기로서 말소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 첫째,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등기가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말소하지 않고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예외. 자, 먼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경우가 있더라. 유효인 경우. 그 중에 하나가 중간생략 등기라는 게 나옵니다.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되었을 때 가운데 있는 을이 자신의 등기를 생략한 채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넘겨줬다. 즉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되팔았다. 미등기 전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을의 등기를 생략했다. 중간 생략 등기. 물권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이전이 되었지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대법원은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위반 행위는 처벌이 될 뿐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처벌이 될 뿐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가 되려면 즉 최종 양수인 병이 최초 양수인 갑에게 야 나한테 직접 이전 등기해 이렇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당사자 전원 합의. 부동산 양도계약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이루어져서 최종 양수인 병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수인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갑에서 병으로 중간생략 등기가 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당연히 이 합의는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어야 중간생략 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자, 먼저 합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수인 갑에게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청구할 수 있겠지. 다만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청구권,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청구권 이게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따라서 병은 갑을 상대로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을을 대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병이 갑에게 야 나에게 직접 등기 넘겨줘 라고 할 수도 있고 병이 갑에게 야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합의가 있으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갑의 을에 대한 권리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병의 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을이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만약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여전히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합의가 있을 때. 반면에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으면 당연히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라 이렇게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다음 2번이 문제인데요. 니은 갑이 등기를 안 해줘요. 동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는 계약을 합니다. 을병 사이에 계약서를 봤더니 을병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 양수 계약. 근데 이 이전 등기 청구는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에요. 그리고 채권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 사실을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면 양수인이 직접 채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채권 양도 통지예요.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도 채권이니까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을이 갑에게 통지하면 갑의 합의 없이도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제한을 하는 거예요. 최종 양수인 병이 중간자 을로부터 설령 매매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 양수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갑 최초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 갑에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즉 통지했음을 원인으로 등기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즉 부동산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는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일반적인 채권은 통지만 하면 된다. 채권 양도 통지만 하면 된다. 그러나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갑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양도가 제한된다. 나중에 취득시효 가면 또 달라요. 요 밑에 거 반면에 이건 나중에 취득시효 가서 볼 거예요. 이거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양도 통지만으로는 안 된다. 갑 최초 양도인 또는 등기 채무자의 동의, 합의가 필요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합의가 없는데요.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럼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일단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가 무효라면 말소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활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요.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이렇게 변제를 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무효가 돼요. 그리고 나서 등기를 말소하겠지. 뭐 1월 10일 날 변제를 했다. 말소는 1월 20일 날 했다. 이렇게 되겠죠. 갑이 을에게 돈을 갚는 순간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될 때까지 요 사이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요 사이 무효 등기.
그래서 말소가 된 거야. 그런데 이걸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1월 15일쯤 을이 똑같은 액수를 다시 빌려줘, 갑에게. 똑같은 액수를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돼. 그럼 대원칙이 요거는 말소시키고 새로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대법원은 야,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요 말소하지 않고 있는 이 저당권 등기를 재활용해라. 이게 무효등기의 유용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기존에 어떤 등기가 무효가 되었다.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그 등기와 무효인 등기와 일치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겼다. 무효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새로운 법률관계 등기로 다시 이용하는 것, 이게 무효등기 유형이에요. 자, 우리 대법원은 폭넓게 무효등기 유형을 허용합니다. 다만 안 되는 거 두 가지, 무효등기 유형이 안 되는 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하나가 표제부 유형이라고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표제부 유형이란 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어. 그럼 당연히 새로 지은 건물의 등기부를 창설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철거된 기존 건물의 표제부를 변경해서 신축 건물의 등기부로 다시 사용하는 것. 이게 표제부 유형입니다.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자, 좀 전에 예를 들었었어요. 제가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1번 저당권자야. 근데 여기에 2번 저당권자 병도 있었어.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 그럼 이 1번 저당권은 소멸하고 2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은 수리가 넘어가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면서 이거를 유용을 해버리면 얘는 다시 2번으로 주저앉아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자, 변제를 통해서 무효가 됐어요. 자, 그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등기부상 제3자가 존재한단 말이죠.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가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재활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기 전에 등기부에 이해관계가 있는 을하고 충돌하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허용이 된다. 이렇게 만약에 제3자가 있을 때는 무효등기 유형을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등기, 이중보존등기, 가등기, 중간생략등기, 무효등기 유형 봤어요. 자, 6번째.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 자, 아까 중간생략등기 중간자 생각하시면 돼요. 갑을 매매. 자, 을이 갑에게 돈 다 줬어. 등기서류 넘겨받았고 땅도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어. 근데 이 을이 어떠한 이유에선지 뭐 주로 미등기 전매하려고 하는 거겠죠. 등기는 하지 않고 있어. 이놈. 부동산 매수인인데 점유는 이전 받았어. 근데 등기는 아직 안 했어. 요놈의 법적 지위의 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는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 미등기 전매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을 첫째, 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 없습니다. 사실상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이런 것도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권 또는 관습상의 물권도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동산은요 여전히 갑소유예요. 을이 점유만 하고 있고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여전히 갑소유고, 따라서 갑의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을 때 을은 쫓아가서 내 거다 이거, 이게 제3자 이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단 말이죠. 소유권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 자, 이 땅에 임차인이 있어. 매달 월세가 나와. 100만 원. 이걸 과실이라고 해요. 이 과실을 누가 수취하느냐? 자, 우리 민법은요.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 등기 아니에요. 인도, 전후로 나눠서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수취하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매수인 인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뭘 수취할 수 있다? 과실 수취할 수 있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동산은 누구 소유라 했어요? 여전히 갑소유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또 을이 만약에 미등기 전매했어요. 병객이 점유가 넘어갔어요. 하지만 을도 병도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두 번째, 우리 민법 213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갑이 소유자고 을병은 점유자에 불과하니까 213조를 적용하면 갑은 을이나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그쵸?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 안 된다. 그거 적용하면 안 된다. 213조 적용하면 안 된다. 왜? 갑이 소유자이긴 하나 갑은 등기를 넘겨줄 등기 의무자고 을병은 점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등기를 넘겨받을 등기 권리자잖냐.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야 될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들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상계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5번. 이전등기 청구권.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어요. 자, 매수인.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이전등기 청구권 채권이에요. 을은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인 을의 이전등기 채권은 채권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원칙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10년의 소멸시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예외. 을이 매수인이 스스로 현재 점유하고 있거나 을이 스스로 점유 또는 을이 미등기 전매를 하여 병에게 점유를 넘겨줬다. 둘 다.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병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 둘 다. 요 경우뿐만 아니라 요 경우까지도 그 이전등기 채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등기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를 7가지를 보통 보셔야 되는데 민법에서는 그 중에 지금 5가지를 본 거예요. 중복등기, 가등기, 중단생략등기, 무효등기의 유용, 그리고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의 법적 지위까지 5가지. 2개 남았습니다.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그리고 물권 종료 마지막 혼동. 이 3가지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 주셔야 돼요. 계속. 수고하셨습니다.